안녕하세요.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 증시의 이슈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마켓 승부사인데요. 또 우리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 준비 여러분과 함께 해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이야기 또 이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기회는 정말 준비된 자만이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승부사께서 오늘도 나와주십니다. 저희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굴해 나가야 될 업종, 그리고 챙겨봐야 될 종목까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은 또 특별히 히든 종목까지도 방송 말미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과 또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QR코드 열려있을 때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할 멘토님은요.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하이 올려주실 바로 하이스트 멘토님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 너무 반갑고요. 오늘 CPI 발표를 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좀 편안해 보여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거든요. 네, 나름 중요한 지표 발표라 이번 달 방향성이 오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촉각을 지금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CPI 발표가 저희 방송 중에 된다면 멘토님께서도 좀 흐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건데요. 제 예상에는 예상치 부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예상치가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측된 방향성이 내일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항상 강조드리는 건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글로벌 증시 시황 알려드릴 때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증시가 이 CPI 발표로 인해서 경계감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우리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 정말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보입니다.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일 시장 대응도 확실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그동안 얼마나 대응을 잘해주셨는지 우리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KNW로 우리 멘토님께서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는데요. 14.68% 달려가고 계시고요. 또 일진전기로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구산업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16.42%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현우산업으로도 13.13% 달려가고 계십니다. 또 최근 수익률이네요. 세진중공업 12.9%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대응하면서 장중의 수익률을 챙겨가기 위해서 멘토님이 노력 중에 계시는데요. 내일 시초가부터 여러분 함께 대응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하이에 하이를 더해서 하늘을 뚫을 수 있도록 멘토님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씩 멘토님께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입니다. 또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또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께서 현우산업으로 13.13%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멘토님, 투자 포인트 여쭤볼게요. 네, 제가 현우산업은 4월 4일이죠. 얼마 안 돼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약 열흘 전에 추천드려서 지난주 화요일 날 7일 날 이제 5,600원 부근 상승이 나오면서 한 13%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종가도 5,6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6,200원까지 시간의 단일가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기다렸다면 더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추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애플과 관련 이슈 다루면서 현우 산업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었거든요. 애플과 관련 종목 중에서는 현우처럼 대성, 파인텍, 상기 등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현우산업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렸잖아요. 시간 외로 지금 현우산업이 상한가가 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시간 외 이제 장 마감 이후로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 올렸다는 건 혹시라도 내일 애플 전기차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현우산업이 갭상승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성 파인텍이라든지 다른 애플과 관련 종목들을 후발주자로 잡아도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팁을 한 가지 드릴 수 있고요. 전 이제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5,600원에서 5,700원 선을 뚫어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7,000원에서 8,000원 부근 신고점 도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힘이 있는 종목이라 좀 아쉽게 제가 일주일 만에 좀 일주일도 안 됐죠. 추천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추천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시간의 단일가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정도 한 번 더 눌렀을 때 또 진입했어도 좋지 않았겠나.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들을 눌러주면 또 진입할 거라고 방송마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놓치는 게 거의 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종목에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올라갈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서 현우산업을 한 번 더 진입 타이밍을 놓친 점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재료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조지표라고 하잖아요. 차트는 좀 큰 의미를 많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추세, 지지, 저항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어떤 재료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지하고 저항 구간을 먼저 포착을 하고요. 내가 어느 선에서 손절하고 어느 선에서 익절할 건지만 정하고 들어간다면 절대 투자에서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신성 ENG 종목은 신성 ENG.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네. 네, 그 1,780원 부근에서 클린룸과 태양광 관련 섹터로 올해 구조적 성장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좀 아쉽습니다. 짧게 수익을 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날. 네. 금요일 날 매도 이후로 월요일 날 갭상승이 한 번 더 나왔다 보니까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그냥 깔끔하게 한 9%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상승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드라이룸의 수요가 또 증가될 것이라는 뉴스가 월요일 날 나오면서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 수급이 한번 들어왔는데 네. 이 종목은 지금 이대로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최근 좀 많이 쉬어가잖아요. 네. 어제부터 에코프로가 이제 용감한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밀렸는데 맞아요. 에코프로 실적 이후로 눌리다 보니까 오늘 양극재뿐만 아니라 리튬 섹터까지 같이 어제부터 밀리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동안 수급이 수급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다 몰려있다 보니까 노란톡방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지난주. 지수는 올라가는데 재미가 없다.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지수는 분명 0.5, 0.8 올라가고 있는데 네.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코스닥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 섹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 종목이 2차 전지가 눌러줘야 다른 애들이 숨통이 좀 튀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쉬어갈 타이밍을 살짝 좀 늦었다고는 봐요. 3월 말 정도나 아니면 4월 초에 한번 쉬어가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타임 늦게 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한 타임 더 숨을 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타임이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신성 ENG는 대표적인 이제 클린룸, 이제 반도체라든지 드라이룸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모듈 관련 섹터로 과거 한때 대장을 꿈꿨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대장이 뺏겼지만 한때는 신성 ENG가 이제 그 태양광 모듈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2, 3년 전에요. 근데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차피 이제 그 유가, 기름의 시대는 끝났다. 재생에너지라든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내연기관차가 끝나듯이 재생에너지 시대가 올 거라 신생유연제는 저는 한 번 정도 눌러줘서 1,900원 이하로 눌러주면 또 모아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한 2,500원에서 2,800원까지 두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신성유연제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수입 맛집인데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목표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목표가를 업시켰거든요. 클린룸 관련해서 구조적 성장은 약속되어 있는 이유가 공장을 증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신공장이 아마 상반기 내에 돌아갈 건데 종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요즘에 이제 그 연예인분들이 한 분이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요즘 히트잖아요. 맞아요. 그 기사가. 근데 꺾이지 않는 추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실적이거든요, 사실. 종목이 그쵸?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 고생은 없습니다.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테마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네. 신성이은지는 캐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공장이 돌아가면 당연히 매출이 늘겠죠. 매출이 늘면 분명 이제 그 원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눌러주면 진입을 해서 모아가고 올라가면 팔고 너무 지루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팔고 사고를 꾸준하게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종목 장기 투자도 매력적이지만 너무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이 오거나 언제 또 하락장이 올 수도 모릅니다. 네. 당장이라도 오늘 CPI 지수 발표가 저는 예상치 부합된다고 보고 있지만 예상치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발표가 나온다면 내일 당장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장사가 없어요. 대부분 종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린다면 계좌를 좀 더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종목은 동일한 날에 같은 시간대 알려드렸어요. 세진중공업을 지난주 금요일 날 6,200원대 알려드렸고요. 이유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특히 응급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고체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자회사의 응급제 이슈.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굉장히 아쉬웠던 이유가 이녹스라는 종목을 원래는 2월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2만 원대. 이녹스도 동일하게 자회사 응급제 이슈가 있는 회사인데 네. 이녹스가 최근에 4만 원 넘게 제가 22,000원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잡아야지 하면서. 근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뒤늦게 세진중공업이라도 잡아야지 하고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네. 이 종목도 어제 그저께 짧은 시간 동안 10% 이상 급등이 바로 나와줬어요. 그 다음날. 고용량 이제 실리콘 응급소재 기술 개발을 현대차하고 SK용과 같이 공동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또 24조 투자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월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월요일날 뽑고 나왔고요. 지금 다시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한 6,300원 부근 6,200원 사이 끝났는데요. 6,200원 제가 처음에 6,200원 부근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내려오면 또 잡아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가 탄탄한 지지 구간이라 지금 모아놓으면 또 한 7,200원, 300원 올라갔을 때 팔고 이걸 한두 번 이상은 충분히 반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굳이 사인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6,200원 이하에서는 그냥 사고 저한테 통보해 주셔도 제가 매도 사인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은 정말 상승폭이 아직도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청산가를 보통 한 7,000원, 6,800원 짧게 잡았었거든요. 한 10% 정도씩 먹고 빠지려고. 근데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봤던 거고 네. 중장기적,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돌렸을 때는 저는 8,000원 부근까지도 보고 우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올 상반기라고 해봐야 지금 한 달하고 한 절반 이상이 좀 남았는데 그 정도를 버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잡아서 한 7,8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서 진입가, 청산가,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던 종목이라 네. 맞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종목은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라 저희 하이트봇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네. AI 봇이 이렇게 포착된 종목도 톡방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와, 거의 근데 이 종목이 90%예요. 네. 히트를 좀 굉장히 써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애경 케미칼을 거의 저점 9,660원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시간대도 10시 46분. 아마 붕붕 찾아보시면 이 금액대 포착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오늘 3일 동안 오늘도 이제 고점 찍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포착가 대비해서 거의 89%, 90% 가까이 최고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일 만에요. 동일합니다. 그 양극재 종목이 좀 빠졌지만 아직 후발주자들은 그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살아 있었거든요. 네. 리튬 2차 전지 동일하게 2차 전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순환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소재를 이제 특허 내고 상용화를 막바지했다. 이 뉴스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에게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시총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런 흐름을 바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올해 초부터 이 테마라는 걸 타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 3일, 짧게는 3일에서 1, 2주 안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12월부터 1월 달에는 AI, 1, 2월 달에는 로봇, 2, 3, 4월 달에는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과거 제가 지난주 DB라는 종목 한번 안내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지분 분쟁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이번 주까지도 이어졌었거든요. 오늘은 LG가 그렇게 이제 지분 경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렇게 상승률, 그 시총이 높은 종목도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런 테마를 잡으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데 이 급등을 다 먹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 꼭지를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먹고 빠지고 눌림목을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 눌림목을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줄 종목은 보내자, 내 것이 아니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90%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먹고 더 올라가는 건 내 게 아니었다고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 정말 덕목이거든요. 절대. 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주식 투자를 수익 낼 수 있다고 물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를 절제라고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어도 됩니다. 네. 차트 분석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절제만 잘해도 절대 잃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소개 종목은 레이크 머터리얼즈거든요. 예전에 노란 톡방에서 제가 1, 2월 달에 5,000원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네. 얼마 전 11일 화요일 날 어제잖아요. 9,100원대 포착이 돼서 어제 거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갭 상승을 거의 한 17%, 20% 내면서 포착가 대비해서 52% 가까운 수익률을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동일하게 황화리튬 하면 전고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전고체 이제 소재를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 뉴스 때문에 수급과 급등을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누르고 리튬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순환매는 오늘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재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가 끝이 아니라 순환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너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양극재 당연히 쉬어가잖아요. 리튬이라. 이런 아이들이 쉴 때 지금까지 반영을 좀 못 받았던 음극재라든지 동박, 양극박 종목들도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전기차가 배터리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유튜버라는 다른 분들 보시면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분 40%를 차지한 게 배터리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나머지 60%가 또 부품주라든지 다른 종목도 다른 이제 부품이나 장비도 끼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24조의 투자건으로 최근에 부품주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전에 현우산업도 추천드리고 아진산업도 추천드리고 네. 부품 종목들은 다양하게 많이 추천돼서 한 종목도 손실 없이 전부 다 10에서 한 15% 적게는 8% 수익을 다 먹고 빠졌거든요. 오. 근데 지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도 어제 진입을 해서 오늘도 한 7, 8%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더 끌고 가면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하는 종목이라 오, 이 네. 종목은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하루 만에도 7%, 8% 수익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 멘토님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수익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수익률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좀 짚어볼게요. KNW로 14.68% 달려가고 계시고요. 일진전기로 30% 가까운 수익률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구산업으로도 16.42% 수익이시고요. 현우산업 13% 수익률입니다. 세진중공업으로 12.9% 수익률 달려오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이 AI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인 수익률들을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께서 52%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을 만큼 이렇게 큰 수익률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하이스트 멘토님의 이런 수익률들 내 포트에 담으실 수 있는 전략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우리 멘토님께 여쭤봐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 종목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증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글로벌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우리 글로벌 네. 이슈 대형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속의 지수 투자 전략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매크로거든요. 거시경제. 이제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CPI 발표가 굉장히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스탑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오늘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측치보다 하락이 됐을 때 5월 달에 과연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더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상치는 부합 정도 됐을 때는 5월까지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이 5월에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5금리가 또 얼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나중에 패드워치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7월 달에 금리 인하의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7월은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10월에서 11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때 박수 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면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지수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만약 금리 인하를 좋게 기다린다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길어져도 괜찮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우리 시장도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염두를 좀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네. 금리가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CPI 발표가 5.1에서 5.2 정도 예상치 부합된다면 이제 금리랑 그 CPI 인플레가 코앞까지 맞닿아 있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5월 이후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주요 기업체나 기관에서 5.1에서 5.2,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5.2 부합치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오늘 5.2보다 높게 나온다. 정말 5.4에서 5.5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일 국내 지수는 초반부터 눈치 싸움이 굉장히 강할 걸로 보여요. 시초의 비중을 좀 덜어내는지 아니면 장 초반에 강하게 눌러서 기술적 반등, 데스킷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데스킷 바운스가 나올 때 비중을 최대한 많이 좀 덜어내서 현금 비중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 눈치 싸움. 특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지면 나는 가치 투자자야. 네. 뭐
하락하면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절대 위험합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은 던질 때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락을 하고 내가 봤던 지지 라인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팔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잡아서 수익 내면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도록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이제 되다 보면 나중에는 손절 안 해. 버티면 올라갈 거야. 그게 1, 2년 동안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 나중에는 주식 쳐다보기 싫어집니다. 절대 버티지 말고 이렇게 하락에 대한 이제 명분이 있을 때는 일단은 털고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피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다가왔습니다. 인플레도 피크, 금리 인상도 종료가 될 건데 5월달 베이비 스텝 이후로는 무조건 동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도 제가 패드워치를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 5월 이제 그 CPI, FMC에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 확률이 72%, 지금 얼마 전까지는 60%가 넘었었거든요. 네. 60% 후반, 70%까지 높아졌다면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CPI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온다면 5월 달에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일단 관전 포커스고요. 예상치 부합이 된다면 6월 달에는 무조건 동결일 것 같아요. 한 70% 이상 확률로 6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다. 근데 이 패드워치로 보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월부터요. 근데 저는 7월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부터 9월과 11월 이제 FMC부터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9월부터 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올해 산타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막상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매년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와서 7, 8월, 9월까지 지수 조정을 좀 완만하게 받고 하반기 상승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제가 예상치로는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요. 네.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에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예상해 본다라는 말씀까지 멘토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로벌 이슈까지도 멘토님께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챙겨주셨는데요. 글로벌 이슈 속에서 챙겨볼 수 있는 또 종목들도 궁금해집니다, 멘토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현대차 그룹이 8년 동안 24조 원을 투자한다. 그것 때문에 어제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전부 날아올렸거든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상승 나온 종목 대장주를 갖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후발주자. 종목은 너무 좋고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잠시 뒤에 제가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2030년에 글로벌 전기차 톱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네, 이 부분은 2020년 내연기관차를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을 때도 이탄 얘기가 나왔었는데 31종의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 151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승폭 2030년이면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남았는데 네. 이 정도까지 만들려면 연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하는 이유가 무조건 성장이 앞으로 6, 7년 동안은 그냥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6, 7년을 먼저 땡겨서 받았다.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양극재가 6, 7년을 이미 땡겨서 받았다. 이제 나중에 받을 걸 미리 땡겨 받은 거죠.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그렇게 많이 땡겨 받지 못했거든요. 네. 거의 땡겨받지 못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구조적 성장이 올해 완만한 성장은 자동차 부품주 종목 포트에 하나 정도는 제가 반도체 하나, 2차 전지 한 2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나, 자동차 부품주 하나 이 정도는 포트에 하나씩 좀 담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소외를 덜 받는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 갈 때 내 종목 왜 안 가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종목들 지금 1월부터 AI 로봇 2차 전지 가고 있는데 포트 안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제 건설주 종목이라든지 금융주 종목 담고 있으면 당연히 내 종목은 안 가지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그런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꼭 한 종목 정도 그리고 굉장히 그 한 종목 중에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 하나 좋습니다. 담아놓을 만한 거. 네. 네, 말씀드릴 거고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굉장히 높일 거고 오늘 산업용 로봇 종목들이 또 날아올랐습니다. 히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찍으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섹터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사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을 하나 가져오고 오려고 오전에 묵혀뒀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장중에. 네. 그래서 부랴부랴 히든 종목을 한 두세 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국내 전기차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 등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면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종목들이 이제 동일하게 부품주 종목이라든지 소재 종목들,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거라 네.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10년은 그냥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10년은. 과거 2000년대 정말 초반때, 2090년대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한때는 LCD 관련 이제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얇은 LCD TV, OLED TV로 바뀔 때 20, 30년 전에 그게 기간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풀 많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2020년 초반부터 기간 산업이라 2030년대까지는 그냥 누르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냥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다른 데 눈을 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수급과 이제 테마 그리고 유행이자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네. 트렌드가 이쪽에 몰려 있으면 그 트렌드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미래차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한 배터리도 있고 자율주행도 속해져 있고 그쵸. 부품, 차량 경량화 그 모든 섹터들 중에 대장주는 분명히 하나씩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대장주를 한꺼번에 다 잡고 있으면 심심하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을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이제 다음 올 순환매 섹터를 미리 잡고 거기에 관련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두 종목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하나는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에요. 현대차의 차기 하이브리드 댐퍼 공급자로 선정돼 있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났다고 윗꼬리 달고 살짝 눌러줬는데 이제 윗꼬리 달고 눌렀을 때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은 눌러주면 모아갈 시기예요. 비중을 분산으로 나눠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일 못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비중 관리. 본인이 좋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 종목이 항상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제일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네. 모든 종목의 비중은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시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데 네.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죠. 절제를 못하셔서 항상 계좌를 망가뜨리는데 이런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들은 분할로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조드릴 종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프렌즈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 어제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한 7.8에서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진입가 대비해서요. 한국 프렌즈가 이제 조만간에 사명이 변경이 될 거고요. 과감한 투자,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기업에서는 이제 주도로 할 거다. 특히 제가 아까 강조드린 현대차 그룹, 전기차를 이제 투자하려면 해외 공장이 필수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해외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동반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네. 가장 특징주가 이제 미국 조지아주가 현기차의 가장 메카지 않습니까? 거기 전기차 전용입니다. 부품 공사를 건설하려고 해외 법인이 출자를 했습니다. 네. 이미 돈을 해외에 보냈다는 거죠. 전기차 공장 만들려고. 그러면 공장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항상 기대감이에요, 선반영.
공상률이 1, 2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중장기 종목으로 한국 트렌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아쉬워서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우 산업 차트거든요. 네. 좀 크게 보이실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현우 산업 차트가 오늘 시간이 다닐 거로 상한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항상 볼 게 기존에 뭐 차트 공부 이런 거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차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쪽 선저설 다 빼더라도 선 2개만 그으면 선 3개라고 하잖아요. 네. 지지, 저항, 그다음에 지금 내가 진입 타이밍이 바로 나오거든요. 너무 간단한 부분이라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차트의 흐름, 볼린저 밴드, MACD, 네. 오실레이터 이런 거 다 보지 못하시더라도 보통 주식을 한 3, 4일 정도 하시는 분이면 여기서 그냥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라고 하면 위에 저항선은 여기를 걷게 되어 있어요. 왜 고점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고점이잖아요. 누가 그렇죠. 봐도. 그리고 저점은 여기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 보더라도 그러면 맞아요. 진입 타이밍은 언제였냐? 여기서 이 사이였거든요. 여기가 진입구가 모아갈 타이밍이었어요. 1차로. 1차 진입. 그냥 처음 오늘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좀 중요한 맥점이겠구나. 왜냐면 네. 저항과 지지의 딱 중간이잖아요. 1차. 2차는 어디냐? 여기가 이제 2차예요. 여기가 2차. 그러면 5,000원대, 한 5,000원 200원 이하, 그리고 4,700원 이하, 1차, 2차로 매수를 하고, 손절은 4,250원, 그리고 네. 1차 입저가가 5,750원이거든요. 오늘 1차 입저가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이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뚫고 시간이 다닐 거로 6,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음 저항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거 저한테 정말 안 물어보셔도 기존의 고점이 7,500원에 돼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까지 그냥 노리시면 돼요. 7,500원 위에서 8,000원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현우 산업 설명드릴 때하고 동일한 뷰잖아요. 네. 그냥 차트만 봐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그냥 보실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한국 프렌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시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시총이 굉장히 가볍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AI 차트에서도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전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저항선은 언제 어디였을까? 누가 봐도 여기였어요. 전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작년 네. 12월 달에도 이 2,950원을 뚫지를 못했었고요. 올해 2월 달 그리고 3월 초에도 못 뚫었습니다. 근데 오늘 뚫고 올라갔어요. 네, 저항을 오늘 뚫었다는 거고 누가 봐도 그러면 손절은 어디 해야 돼? 최근 12월과 올해 3월 저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2,600원. 2,600원에서 2,500원 사이. 이 부분을 그냥 손절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돼요. 2,600원 이탈됐을 때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네. 2,500원이 이탈됐을 때는 나머지 물량 그냥 바로 털어버리시면 되거든요. 깔끔한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항과 이 손절 중간 부근 중간. 2,800원 부근 네. 2,800원 이하에서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2,800원에서 2,700원 부근 사이에서는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왜? 손절과 저항이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네, 내가 2,800원에 서서 언제 팔 거야? 일단은 2,950원 저항선 뚫는 거 보고 판단할게. 뚫어줬어. 그러면 3,100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뚫었으면 어디까지 볼 거냐? 누가 봐도 전 고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3,200원이에요. 그럼 이제 3,200원을 뚫으면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위에 지금 매물대가 없으니까 왜? 2021년 9월 고점이 3,250원 부근이었거든요. 네. 여기를 뚫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최고점 3,900원에서 4,000원까지 이제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6월 안에 이렇게 부품주가 부각을 받을 때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항을 뚫고 3,200원까지만 돌파를 해주면 달린다. 대신 건 3,2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 됩니다.
절반을 네.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 2,950원이 이탈되면 나머지 절반 그냥 다 네. 팔면 되고요. 남아있는 물량을 95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또 3,200원을 뚫어줬다. 그럼 3,900원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3,200원의 물량 절반을 덜고 2,950원의 지지가 나온다. 네. 그러면 위에 절반 매도한 부분을 2,950원 이하로 또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죠. 모든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분할 매수만 한다면 절대 잃지 않는 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좀 답답한 게 왜 이 쉽고 간단한 부분을 안 하실까? 그게 바로 절제거든요. 눈앞에 탐욕과 공포가 맞닿아 있으면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올라가면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익절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겠지 버티다가 또 내려오면 내가 위에서도 안 팔았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못 팔지. 딱 이런 심리가 되거든요. 이걸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차트에 아무것도 없이 백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차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를 만들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른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 반등이 애널리스트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선 3개만 그으면 지지 저항 다 나오고 있고 추세선은 더 간단하죠. 저점만 이으면 추세선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저점이었잖아요. 네. 저점. 지금 간략하게 추세선이 만들어진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깔끔하게라도 보이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추세선은 그러면 추세 하단에 잡고 상승해서 매도하고 다시 하단에 잡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여기가 추세 하단이잖아요. 네. 여기가 상단입니다. 여기서 팔고 떨어졌을 때 여기가 하단이잖아요. 사고 또 올라가면 3,300원에 또 팔고 그렇죠.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벌써 2번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작년 10월부터.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선 2개만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냥 추세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언제 그냥 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확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처음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정술이 맞다면 익절, 손절, 그래 목표가만 정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항상 물어보시는 게 손절하기 싫어서 내가 손절가 이탈됐는데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알면서도 알면서 받고 물어보세요. 싶어요. 네. 본인 마음에는 아는데 손절해야 된다는 건 쉽지 그 않아가지고. 게 뭘까요? 네.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조만간에 급등 나올 겁니다. 이런 재료가 있어요.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죠. 네. 예, 답은 정해져.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예, 답은 정해져 있는데 꼭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전략들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 정도 남았네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하이스트 멘토님과 오늘의 히든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또 매도를 하다 보면요. 매매 상황에서 우리가 또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관리까지 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또 손절을 혼자 멘탈로만 또 관리하면서 맞아요. 하기는 쉽지가 않기 버텨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또 멘탈 케어와 또 비중 관리까지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멘토님의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오신 알찬 또 레슨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멘토님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금 관련 종목들도 시중 이제 장중에 엘컴텍이라든지 ITCN이 뭐 신고점에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좀 이슈인데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만 하더라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약 60에서 70% 정도 대폭 상승이 나왔다고 하고요. 글로벌 불확실성, 최근에 이제 그 은행 이슈, 금융 위기 때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컴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거의 뭐 신고점까지 최근에 갈 정도로 굉장히 핫했고요. 최근 한두 달 동안.
그리고 이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금은방에 가서 금 골드바라고 하잖아요. 사실 쟁여놓는 건데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금고 열면 좀 그 비리 있는 분들이 금괴 이렇게 쌓아놓고 그건 조금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나중에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KIX 금 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시중은행의 금 통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외 이제 골드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펀드 투자에는 올해도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채권, 금, 그다음에 뭐 이제 달러에 이제 개별적으로 4분의 1씩 투자를 하면 굉장히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쳐다볼 시간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묵혀놓으면 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주식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장이 좋을 때는 주식 올라갈 종목들을 이제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게 수익률은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건지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럴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한때는 금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금 관련 주식 제가 아까 말씀 국내에서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뉴몬텍이나 메리골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따라잡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지금은 잡지 말라. 이미 금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여기서 더 갈 확률보다 쉬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만큼 지금은 금 관련 투자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강조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오고 지수가 좀 하락이 나고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때 아껴뒀던 예수금, 투자금을 좀 하락이 되거나 조정이 좀 깊게 나올 때 금을 다시 한번 좀 잡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금 관련 레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마다 이제 리스크나 세금 그리고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요. 네. 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골드바를 좀 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지인분 중에서 금값 모르니까 나 골드바 좀 사서 쟁여놓는 거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금테크 지인분 중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이나 수익률 딱 따지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금값이 오르니까 이제 쟁여놔야 돼. 이제 골드바 모으고 이제 금테크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큰 수익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테크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잡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3분 남았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금테크는 지금 아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어떤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지 멘토님께 히든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눈여겨보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전부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특히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어 오늘 또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 제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히든 종목이라고 픽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처럼 그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좀 아껴뒀던 거 하나 꺼냈는데 화장품 관련 섹터 중에는 감히 좀 대장이 아닌가. 특히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4월 이번 주는 황사가 좀 있지만 그래도 4월 봄바람이 좀 불면 돌아올 외국인 관광객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화장품 업종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 화장품 매출이 100배 늘었다는 아마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화장품 업종 매출이 과거 코로나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 특히 이 회사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1차 밴드 업체거든요. 특히 국내 이제 뷰티 브랜드 글로벌 시장을 안착하기 위한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아시아권까지 굉장히 많은 지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 아마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뉴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불 때 가장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이 제가 말씀드린 손절과 익절의 딱 중간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저점에서 지금 사야 되는데 이번 주 10,000원, 10,000원이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목요일, 금요일 날
분할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네.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오늘 네. 여러분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30초 남았네요. 30초 안에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히든 정보 잡아가시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하이스트 멘토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